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인 이 미국 임상종약학회 아스코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 개막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공개하고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깊게 보셔야 할 포인트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이 아스코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암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년 70여 개국에서 이 암 전문의나 연구원 또 글로벌 제약사 이 임직원들이 한 4만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학술 대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일 밤 10시에 개막을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가 이 암 치료와 관련한 신약의 임상 데이터가 대거 발표가 되고요. 또 최신 연구 개발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공동 연구나 또 기술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라서 뭐 다양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큰 행사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예.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이제 대거 참여하게 될 텐데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어떤 거예요? 네, 업계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은 유한양행의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의 내성을 개선하는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코에서 이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국내사들의 성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아스코에 참가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발표에 글로벌 시장이 긴장했습니다. 국내 주요 발표는 다양한데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연구와 한미약품 흑색종 치료제 벨바라페닙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2016년 제넨텍에 1조 규모로 기술 이전한 벨바라페닙은 그간 임상 소식이 지연되면서 기술 반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논문 초록을 보면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이를 해소했다는 평입니다. 레이저 티닙 연구는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1차 치료제를 사용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무조건 내성이 생겨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는 정도인데 기대 여명이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레이저 티닙과 얀센의 항암 신약 아미반타맙을 함께 투여하면 여명이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의료계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타그리소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최초의 병역요법의 데이터를 바이오마커 데이터와 함께 보고한 최초의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기 임상 결과 또 바이오마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고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치료제도 이만큼 성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유한양행은 올해 중 미국 FDA에 해당 치료 방법을 혁신 신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혁신 신약으로 지정되면 FDA가 신약의 임상 등에 관여해 심사 기간을 단축, 빠른 승인이 이뤄집니다. 모 제약사 대표 A씨는 레이저 티닙 FDA 혁신 신약 지정은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예정으로 보는데 이는 곧 국산 신약이 미국 시장, 즉 글로벌 마켓으로 본격 진입한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해외 제약사들이 무척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레이저 티닙은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며 FDA 혁신 신약 지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중하반기에 환자들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한양에게 신약이 혁신 신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도 빨라질 걸로 보인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제약업계 외에도 이제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도 이번 학회에 많이 참가를 한다면서요.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이 좀 커다란 제약사 말고도 좀 국내 이런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이번 아스코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 20일이었죠. 이 아스코를 앞두고 주요 업체들의 이 임상시험 논문 초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초록이 공개된 업체들은 이제 아스코에서 논문 전문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좀 주목할 이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제넥신과 뭐 네오이뮨텍, 메드팩토, 젠백스, 이 뷰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장 먼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경부암 치료제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이 머크사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이제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임상 중간 보고에서 이 환자 5명이 목표로 한 종양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 또 10명이 이제 종양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질병이 악화되지 않고 환자가 생존한 기간이라든지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이 키트루다를 이제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이제 길어졌다는 이제 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또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논란이 있었었죠. 이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 젠백스의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벡스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도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초록으로 이제 공개된 임상 결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요. 이 지난 몇 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이 논란이 빚었기 때문에 이 상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야 좀 어떻게 좀 그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제 이 업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또 네오이문텍은 재발불응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면역 항암제 제품과 이 키트루다의 병영 1비 2A 임상 중에 1비 이상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밖에 매드팩토가 대장암 신약 후보 물질인 이 베토서팁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영 투여한 2A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의료 AI 솔루션 업체 뷰노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간암병리 관련 초록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네. 네, 좋은 성과들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기대가 되는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 소식을 좀 들어봤고 학회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 세계 최대 암 학회인 만큼 이 올해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아스코에서 나온 이 주요 이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이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이 새로운 면역 항암제의 이제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까지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 이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는 이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13개 암종에 대해서 적응증을 확보할 만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지난해 올해 매출만 약 한 16조 원, 글로벌 매출만 16조 원이 나타날 정도로 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제약사들이 이제 이 면역 항암제의 최대 약점인 이제 반응률을 놓고 이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여러 치료제들과 이 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올릴 수 있는 이 최적의 파트너를 이제 갖게 되면 이 향후 시장에서 이 키트루다를 넘어서 이제 성공이 이제 보장된 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 면역 항암제의 베스트 파트너는 미정이지만 이 후보군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라그3라는 이 물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라그3라는 물질이 이 T세포의 증식과 활성화를 또 차단을 하고 이 조절 T세포를 통해서 면역 억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키트루다를 넘어서 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의 중요한 이 바이오 마커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면역 광문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수년 전부터 차세대 이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이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이 카티라는 이 제품입니다. 이 원래는 이 자가 카티 치료제가 이 의미가 이제 자가 세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포의 질과 양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서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과에서 이제 자가 카티에서 이제 나가서 이 다른 사람 좀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는 이 타가 카티 치료제의 등장이 이제 가능할지가 이제 좀 주목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성과가 부족했던 이제 이중항체 시장이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중항체라는 게 이 면역 세포와 암 세포에 이제 동시 작용하는 이제 항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좀 성과가 부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글로벌 업체들의 이제 이중 항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측면에서 이번 학회를 계기로 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반등에 성공할지 좀 알아봐야겠죠. 기술 수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호재로는 작용하겠지만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입니다. 문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바이오 USA까지 이번 달에만 굵직한 바이오 학회와 컨퍼런스가 연달아 개최됩니다. 4일 개최되는 아스코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제넥신 등이 참가해 발표를 이어갑니다. 전 세계 최대 암학회로 평가받는 아스코는 일명 기술 수출의 장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번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 등을 기점으로 기술 수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사례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열려 있긴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술 수출 기대감이 다소 침체된 바이오주의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임상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간 평가 지표입니다. 따라서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를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재료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3분기에는 주요 바이오 학회가 없고 바이오 섹터가 아직까지 공매도에 타깃인 만큼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간에 조금 더 조정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은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섹터 지금 분위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바이오 학회가 상반기 부진했던 바이오주에 한 줄기 빛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향후 주가의 향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공매도 상황은 봐야겠지만 이번 학회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어쨌거나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약 바이오 업계들도 이 기술 수출이 좀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이 조금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이제 직접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컨택을 하면서 이 국내 기업들의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도 아무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이 리포트에서 봤듯이 또 이번 달에 학회가 예정돼 있고 또 오는 9월 유럽 종양 학회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관심 있는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좀 시장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최대 암학회 아스코에 대한 소식 성장기업부 신동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